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의 원인을 하허 상실로 봤고요. 후대 의가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습, 담, 열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죠. 보하를 보해야 되고 플러스 거풍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내경의 생각이고, 석국 이규준 선생은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후대 의가들은 고안한 약재들을 좀 많이 쓰고 풍을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좀 부족한 게 이런 게 좀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에서 보면은 쭉 흘러오면서 생각외로 이제 체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풍 환자들을 이런 인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뭐 소위 말하면 풍에 6미를 쓴다든지 아니면 8미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우선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또 태음인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서 치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한 발전적인 모습이고요. 금원 사대가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죠.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출 편저하면 사인 편고하고 한출 견습하면 내생 좌비하나니 고량지인이 족생대정을 수여지허하고 노환 당풍하면 한박이사 울내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르고 그 다음에 마르는 경우, 그 다음에 땀이 났을 때 뾰루지 나는 거 피부에, 그 다음에 다리의 어떤 족생 대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울내자 피부병, 두드러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피부병도 지난 시간에 한번 봤는데요. 그 중에 한출 견습하면 내생 좌비, 피부에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찌꺼기의 개념이다 라고 했고, 실제 이제 피부병은 다음에 언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발산, 거습, 보기, 보양, 청, 혈열, 보혈, 어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저는 뭐 환자들이 오면 사진이나 이런 건 잘 안 찍어요. 왜냐하면 뭐 못 찍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이제 케이스를 막 자랑하고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환자분이 조금 환자분이 뭐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제 로사 굿 이브닝 자 어디까지 했지? 로사 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피부병 환자가 왔는데 아토피 환자예요. 이분이 한 3년 정도 이제 아토피를 앓으셨는데 얼굴에 온몸이죠. 온몸에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바르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가렵고 이래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끊었어요. 4, 5일 정도 끊고 미친 듯이 가렵고 얼굴이 벌개지고 뒤집어지고 해서 이제 한의원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스테로이드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심해질 거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참을 수 있으면 물론 나 치료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내 말을 듣고 참을 수 있으면 내가 가고 아니면 포기해라 라고 하니까 부인이 상당히 강단이 있으신 분입니다. 남자는 뭐 그러니까 아저씨가 환자인데 아저씨는 지금 가려워 죽겠다 이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말이 귀에도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딱 하겠다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럼 제가 바로 약을 쓰고 하겠다고 해서 무슨 약을 쓰느냐 생지왕 건지왕 생지왕 건지왕 각두돈 작약 당귀
벌겋게 지금 이제 되는데 거기에다가 계지를 한 돈 반. 이 벌겋게 되는데 색깔이 검붉어요. 검붉어. 검붉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죽어나고 있는데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안에 그 다음에 부어요. 이 습기 이 얘기야. 그렇지. 습기가 부어요. 그래서 창출. 창출 이런 거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지금 이틀 됐으니까 잘 되면 치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것만 끝이냐? 연고는 저는 안 바르고 연고는 안 바르고 그 대신 거즈를 가지고 습식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물로 습식 건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해가지고 해드리고 있고. 자, 소독 잘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제가 피부할 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얘기 해야 된다. 생기통천론이 끝나갑니다. 오늘 하고 다음번 하고 하면 끝날 계획인데 그 다음 뭐 혹시나 하면 한번 조금 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기념으로 특강을 한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한 건 자료가 더 거의 다 이제 만들어졌고 해서 이제 대충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질환이 있으면은 그거 받아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지금뿐만 아니고 조만간 해주셔야 저도 아무리 자료가 다 있지만 강의를 위해서는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여기 채팅창에 해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진도 나가야지. 오늘 할 거 많다. 자, 이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오늘은 제가 이거를 본다고, 이걸 해놓고 안 했는데, 빅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320kg 나갔다고.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목에 구멍을 뚫었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량지는 먹고 살이 디릭디릭 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옛날에는 잘 사는 집이죠. 적당하게 잘 살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발에 이 몸무게에 눌리겠습니까? 안 눌리겠습니까? 눌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눌리고 하니까 정이 생깁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이것도 습기입니다. 수여, 지허 마치 빈 곳에서 딱 받는 것 같이 잘 생긴다 이런 뜻이죠. 잘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습기들은 전부 다 습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기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의인 써야죠. 의인 가지고 뭐 되겠냐만서도 더 써야 한다. 의인 한양 그 정도 써야 되나? 아무튼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고요. 노한, 당풍, 한박이사, 울레. 자, 요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노한, 당풍. 우리가 과로를 했어요. 과로를 해가지고 땀을 냈습니다. 땀을 내가지고 땀을 낸 상황에 뭐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지치고 이럴 때에는 사람이 맛이 갑니다. 맛이 갔을 때 이제 외부에서 찬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 기혈은 지쳐 있지요. 땀은 나 있지요. 그때 풍화는 들어오지요. 바깥에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몸의 자체적인 습열과 한이, 풍환이 부딪히겠죠. 내 몸 자체는 상당히 기혈은 소모되어 있고 습기는 있고 외부의 풍환이라고 하는 자극은 있고 그러면 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병이 됩니다. 습열이 생기고 찌꺼기가 고여가지고 한박위사 울레자 그래서 응체되면서 습열을 형성하고 울레자에서 응체의 정도에 따라서 크기는 결정됩니다. 이게 이제 두드러기라든지 그런 두드러기나 피부병 각종 이런 것들의 병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음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은진다속비, 은은 연재 피부지간, 고왈, 고언, 은진이라. 비위 습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피부지간에 있는데 그래서 은진이다, 은은하게 보인다라고 한 거예요. 자, 노한당풍에서 기혈 소모해서 습기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풍안이 있으니까 습기도 몰아내고 풍안도 좀 보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창출이라든지 현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혈 소모를 봐주는 약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점점점에 많은 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박위산은 이제 뭉쳐서 수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황금, 작약이라는 게 필요하고 한박이 되니까 이 계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왜 사람의 병에 따라서 수별을 보는 약들은 많습니다. 황금, 황련, 황백도 되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연교도 되고 다 있습니다. 울, 내, 좌. 울이 되면서 좌가 됐을 땐 적취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오래되고 그런 경우에는 지실천호, 똥똥똥똥똥. 이해하시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강이감에 나와 있는 처방, 제가 이분을 자꾸 가져오는 이유는 처방이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기존의 후세방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롭다 만들라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더 정밀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좋아서 가져옵니다. 후세방 중에. 여기 보면 풍열리 성하고 피부 적란 소양하면서 발반하는 데 쓴다. 승말갈근탕 변방이라고 하는 갈근 발환을 시키면서도 해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발표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진액이 있는 약이죠.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게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연교로 혈례를 보고요. 우방자도 이 두드러기 같은 거 잘 봅니다. 거기에 수별이 웅체돼 가지고 나타나니까 이 섭고 작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승마로 습독 같은 거 잘 보고요. 황금으로 같이 열도 좀 보고 현계로 표증에 있는 독소를 날려버리고 박하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감 소독음과 같은 이런 약재들을 두루두루 쓸 수 있습니다. 열증은 방풍통성산을 가미한 게 있습니다. 뭐 여기 금문화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방풍통성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실열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처방이 좋습니다. 활서, 습기를 빼지요. 섞고 황금, 감초로 진액도 좀 보지, 허열도 보고 당귀 청궁으로 기혈도 보충합니다. 작약으로 혈열도 보고요. 연계, 현교 이런 걸로 표도 좀 보고요. 대황으로 하도시키고 박하, 마왕 이런 걸로 표도 좀 보고요. 습기도 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습기가 위주다 보면은 곽향전기상 가미인 누가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창출, 갈근, 곽향 이런 것처럼 습기라든지 발산을 보고 승마, 박하, 현계, 방풍에다가 중초에 결국에는 비위의 문제로 인해서 습기가 만들어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뭐 꼭 이런 것들을 제가 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 병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잡방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후세방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또 보면 은진방에 보면 갈근, 창출, 당귀, 지실, 생지화, 혈열도 보고 보혈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후박, 신공, 매가 후대에 오면 이런 것처럼 소화제를 씁니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방풍, 현계, 해동피, 우방자, 연격, 구문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이런 병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오후가 되면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이렇게 생지왕, 적작약, 백작약, 그 다음에 하수오, 당귀 이런 식으로 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혈조로 넘어가면서도 허해지는 경우죠. 살짝 피부를 보기 위해서 현계, 마왕 이렇게 씁니다.
아토피라든지 이런 데 마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혈조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때 마왕 쓰면 뺨 한 대 맞는다 생각, 멱살 한번 잡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곡 처방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은진의 창출, 계지, 의인, 창출과 의인으로 습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천호, 현계, 방풍, 오약, 적작약으로, 그 다음에 지실 이런 것들로 중초의 적을 보면서도 표로의 염증을 보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구비한 처방이고요. 하나 더 보면은 사상자도 이런 데 상당히 좋습니다. 창출, 습기를 보는 약이고 거기에다가 초과, 지실, 건강, 인삼 이런 걸로 중초를, 복령 이런 걸로 중초를 보고 습기를 보는 약이고 표를 보기 위해서는 현계, 방풍 이런 것들, 열을 보기 위해서 적작약 연교. 뭐 이거는 약조를 외우지 마시고요. 구성이 이러하다 이거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기자는 정즉 양신하고 유죽 양근 하나니 개합이 부득하면 한기가 종지하여 내생 대루하고 한맥위루요 유연 육준이라. 자,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요 뒷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기자는 정즉 양신하고 유죽 양근이라. 고요하다.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정즉 양신, 뭔가 차분하고 고요하고 응축이 되고 음적인 그런 작용은 농축이 되면 정기신을 기릅니다. 그래서 정신이 산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명상이 필요합니다. 고요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죽 양근,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양기는 활동해야 됩니다. 버드나무 부드러울 유자인데 이 부드럽게 이렇게 좀 살랑살랑하면 다 간다는 뜻이죠.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 말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활동. 그래서 이 힘있고 활기차고 힘 넘치는 이런 활동, 양적인 활동은 피혈육근고를에 작용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고요해서 응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써서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리즘이 뜨던가요? 사서삼경은 수업 안 합니다. 사서삼경은 수업 안 하고요. 제 기존의 어떤 그걸 보시면은 사서삼경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학 중용이라든지 노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료하고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의학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왔나요? 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운동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만 현재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운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접목을 해야만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즉 양신을 현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또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즉 양신도 반드시 나부터 이 의료하시는 의료진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의료진이 운동도 하시고 환자한테 이런 걸 전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몸 구석구석에 찌꺼기들을 없애고 양기가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는 근육이 발달하고 약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데 개합이 부득하면은 한기가 종지하여 내생 대로하고 한맥위 루요 유연 육준이라. 개합이 개합이라는 게 이제 표에 구멍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기운이 잘 가고 못 가고 잘 가고 못 가고 힘껏 잘 가고 못 가고 이런 것도 되죠. 그런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가면 한기가 종지합니다. 한기가 종지하면 대루, 루라는 게 루는 루라 흐른다 질질질
여기 뒤에 대루는 이게 굽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굽어진다. 그게 이제 한맥이라는 건 더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빠져드는 거고, 그러면 물이 질질질 흐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풍기 류연 육주라, 기욱에 되다 보니까 물이 질질질 흐르죠. 기욱에는 습기가 많은 곳이니까. 자, 이 개합이 부득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까 제가 양이라고 했지만 또 사람의 스타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사람은 계속 쓰기만 씁니다. 계속 쓰기만 쓰고 기운이 안정이 안 됩니다. 정즉 양신이 안 됩니다. 또 음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응축만 하지 활동을 안 합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부득한 것은 이런 또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양기가 출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지고 양기가 갇히면서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맥 된다는 게 마치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니까 소용돌이 치면서 밑으로 자꾸 빠져들고 여기 모이죠. 응축이 되죠. 응축이 되는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늪과 비슷하더라고요. 늪지대. 이 코끼리가 늪에 빠져가지고 아마 이게 아기 코끼리 같은데 늪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주 지금 불쌍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사람들이 구해주는 이제 늪이라는 게 습기가 갇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늪처럼 되어가지고 이게 종기가 되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습기의 어떤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인간과 동물의 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방에 보면 황농수 이 피부병으로 인해 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렵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창출, 의인, 백질려, 하수오 이렇게 향부자 이런 거 씁니다. 향부자는 꼭 쓸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장을 하면서도 습기를 보는 이런 약들로. 그래서 농수가. 그래서 제가 아까 피부 환자 이제 벌겋게 되면서 진물이 납니다. 누런 진물이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제가 뜨나요 이제? 조회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는 알고리즘이 왜 구글은 나를 알고리즘에 넣지 않는가 고민을 했는데 구글 땡큐. 자, 유기화박하면 전이 선외하고 급이 경hen이라. 이게 이제 유기라는 게 뒤에도 보면 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수열이죠. 배수열에 폐, 고름, 심, 독, 격, 간, 담, 비, 위, 삼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제가 공부하려고 갔죠. 이게 옛날에 다 봤는데 폐, 고름, 폐심은 여기 경락볼 안쪽에, 그 다음에 이제 흉추 요쪽에 흉추 10 몇 번이냐, 흉추 9번, 10번 부위부터 이제 간담, 비위 이렇게 3초로 나눴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멍이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바깥에서 소통을 하는 생기통천하는 구멍인데 여기가 이제 기운이 잘 화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양기가 잘 뻗어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충돌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양기의 반응이 깜짝 놀라는 듯한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조금만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은 양기가 약하면서도 양기가 예민한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손오공이 보면은 그렇게 에너지 어떤 기운을 쫙 뿜고 있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기보다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어떤 이 생리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왜 우리는 외부에 있는 병균들을 막고 있습니까?
내가 체온을 36.5도를 이용해 가지고 바깥에 찬 기운들이 못 들어오게 어느 정도 아주 얇게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는 좀 과하게 이 사람은 표현했는데, 손오공은 슈퍼 사이아인이니까 괜찮겠죠.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피부가 전부 다 방어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재밌게 만화로 하는 거고. 또 이제 놀라는 게 이제 보면 깜짝 이렇게 햄스터가 놀라는 이런 모습이 있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양기의 표현이에요. 양기가 약하다 보니까 이 깜짝 놀라는 걸 찾다 보니 제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연기 부족하면 시간이 애매하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부족하여 여거 육리하면 내생옹저하고, 연기는 앞에 얘기했듯이 피입니다. 피. 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피인데 정상적으로 잘 흘러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흘러야 되는데 여거 육리, 이 기욱에서 정상적으로 안 가고 고여가지고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스별이 생겨가지고 후끈후끈하면서 이 옹저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옹저가 생기는데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갇혀가지고 옹저가 생겨서 농이 생겨 터져가지고 그런 게 옹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기부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기부종. 옹저를 제가 좀 이제 찾아봤는데요. 옹저 초인 팔풍발이라, 팔풍에 의해서 발하는데, 옹저는 옹은 소산시키고 저는 내탁시켜라. 저는 안에서 생긴 거니까 이 기혈이 상당히 약해서 보교를 해야 되고, 옹저는 소산시켜야 됩니다. 제옹, 종근, 연, 골, 통인데 차, 한기지종, 팔풍지변이라, 옹저와 종기와 근련, 골통은 한기에 의해서 팔풍이 변해서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육부, 불화즉, 유결위옹이라, 결국 이런 것이 육부의 어떤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 이게 내경에 있는 옹저에 대한 구분을 제가 찾아온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유명한 게 선빵, 외울 때는 선빵, 일단은 옹저의 치료의 순서는 선빵을 먼저 날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선빵할명은 보면 금운하에 함께 천하분, 여기 보면 조각자, 유향, 몰약, 천상갑 이런 것처럼 일단은 소통하는 걸 위주로 합니다. 물론 기혈을 보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탕리소득, 그 다음에 탕리소득을 보면 약재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조각자, 천상갑도 이것도 비슷하네요. 들어가는데 황기, 당기천궁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제 보기열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옹저 이후에는 이제 잘 안 아물 때는 이제 십전대보탕, 이런 쭉 십전대보탕 같은 거, 거기에 오미자까지 더 잘 오므려지도록, 기혈을 더 잘 오므려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옹저 치료의 기본적인 큰 원리죠.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옹저에 보면 연기가 부족하다. 기혈이 이렇게 하면 피만 이렇게 되나요? 피만 오나요? 그렇습니다. 기운도 오죠. 그러니까 기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운이 움직임이 나중에 기운의 움직임에 의해서 기운이 잘 안 도니까 이 혈도 이렇게 뭉치고, 혈에 뭉치니까 스별이 생겨서 옹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자, 이제 백한이 미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뒤에 조금 더 돼 있는데도 자,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원래는 다른 거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아시죠? 그거의 얘기를 좀,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뭐라고 하나요? 송년회다 뭐다 이제 보내고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송년회는 못할 망정 송년회를 기념하는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이 1년의 강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급히 수정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허락받습니다. 여보 이 주제 어때? 하는데 집사람한테 콜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콜 떨어진 걸로 하려다가 사모님이 저희 선생님이기 때문에 광상제님의 명을 거역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디오니소스입니다. 축제의 신이요, 술의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우스하고 신의 왕인 제우스와 세멜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 사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구스타프 모로라고 하는 분의 이 그림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자분이 세멜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확대를 하려니까 또 그림이 깨져가지고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보면 피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원래 신이라는 거는 사람이 신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제우스는 얼굴을 가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라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 있어든 창조의 신 예, 고맙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든 뭐 욕심이 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길어서 제가 다음에 드리고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타버리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신을 받기 때문에 그때 이미 뱃속에 디오니소스 아이가 임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7개월인가 8개월쯤 됐는데 다 죽어가는데 이 아이까지 죽일 수 없어서 제우스가 배에서 아이를 꺼내고 아직 아이가 제대로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제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허벅지에 디오니소스를 넣고 2개월, 3개월 정도를 버티고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탄생을 하는데 이 술의 신인 것처럼 이 어릴 때부터 술에 대해서는 뭐 일가견이 있죠. 포도주를 만드는데 여기 포도 덩굴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재미있으라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술을 먹고 즐기고 하는 유흥을 즐기고 화합을 하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것처럼 아름답지는 않고요. 이 광란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광란의 축제, 비밀, 야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사람 그림이지만 재물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재물 이제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이고 같이 나눠 먹는 마치 요즘으로 따진다면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고 이 신이 내린 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신이 먹는 겁니다. 신이 먹는 거니까 이 신이 먹는 거를 내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나눠 먹음으로써 내가 신과 합일되는 동일시되는 그게 이제 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식인종 하면 사람들 다 잡아먹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뭔가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재물을 바치고 나눠 먹는 거지 외부 사람들 다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이때 축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이런 축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축제를 했을 때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배계급들과 마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자기의 어떤 희열을 황홀경을 하면서도 자기의 억눌려 있던 억압받았던 그 본성을 분출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디오니소스의 축제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해 가지고 그리스에서 희곡, 노래, 춤, 합창, 연극, 축제 등으로 점점 변해온 게 이제 현대화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인 프레드리히 니체입니다. 똘망똘망하죠. 잘생겼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이 니체에 의해서 다시 재발견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냥 그전에는 술을 먹고 뭐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니체에 의해서 어떻게 발견된지 재발견된지 보십시오. 디오니소스는 삶의 무상함이 아니라 지금 이곳 현재를 긍정하는 신이다.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억압하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긍정을 잃지 않는다. 몇 개의 글들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몇 개의 글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철학, 내가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철학은 삶의 저주받고 비난받던 면 또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즉, 내 삶의 저주라는 게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절로 이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올까? 얼음과 사막을 더듬는 방랑이 내게 제공한 오랫동안의 경험에서 나는 지금까지의 철학의 주체를 전부 완전히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웠다. 그전에는 어떤 다른 문제를 봤다면 이제 니체에서부터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고난을 힘든 삶, 이분은 결혼 안 하셨거든요. 힘든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겁니다. 내가 체험한 이러한 실험 철학은 시험적으로 근본적인 허무주의의 가능성마저 선취한다. 오히려 이 철학은 그 정반대까지 이르기를 공제나 예외나 선택함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디오니소스적으로 긍정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좋은 것만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 그 모든 것들에 디오니소스의 그 긍정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긍정의 철학자입니다. 철인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 철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삶에 디오니소스적으로 마주 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내 정식은 운명이다. 이것은 운명이다.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그리고 나는 악마 이야기인데 나는 그가 엄숙하며 심각하고 심오하며 당당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악마는 결국 이런 것이다. 중력의 악령이었던 것이다. 중력이란 말은 계속 나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계속 이런 나를 엄숙하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들고 심오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망치는 악마였다는 거예요. 저 악마로 인해 모든 사물은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 사람들은 노여움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살해를 한다. 웃음으로써 이 엄숙하고 심각하고 심오하고 한 것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자, 저 중력의 악령을 죽이지 않겠는가? 나는 걷는 법을 배웠다. 그 후 나는 줄곧 달렸다. 나는 나는 법을 배웠다. 그 후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가 있었다. 이제 나는 가볍다. 나는 날고 있으며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제야 어떤 신이 내 몸속에서 춤을 추고 있구나. 내 몸속에서 모든 삶을 긍정하는 디오니소스의 그 신이 비로소 움직이게 된 겁니다. 절름거리며 걷는 것보다는 볼품없기나마
춤을 추는 것이 그래도 낫다. 그러니 내게서 배우라. 더없이 고약한 것조차도 두 개의 좋은 이면은 가지고 있다는 지혜를, 더없이 고약한 것조차 춤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리를 갖고 있다는 지혜를. 자,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제대로 전달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무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습니다. 후회는 없고 또한 즐거웠고 함께 춤추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 또 언젠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고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 한 해 강의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고, 저에게 특강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특정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아는 능력에 한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아 고마워, 태호야 고마워, 민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학원 잘 부탁해요. 네. 네. 예, 민경님 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경 쌤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건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전에 있던 카톡방 제가 조만간 회복하도록 노력해서 쌤한테 마음 상처 안 주고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성철 님도 연말 잘 보내시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